일제강점기 만해 스님의 뜻을 이어 창립한 대한불교 청년회가 창립 100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2021년 개관 예정인 만해 평화센터에서 학술 연구와 통일 교육 등을 펼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국회의사당 담장 둘레를 도는 오체 투지를 진행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도 오체 투지에 참여해 차별금지법 입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국내외 소외 이웃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30여 개 사찰에서 동참해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정동균 양평 군수 등이 상원사 시민선언에서 명상을 체험하며 숲 가꾸기 사업에 명상을 접목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상원사는 양평군에 명상숲공원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6.25 전쟁과 문화유산 보존을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사찰과 수호 노력이 조명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찬란하게 꽃피웠던 호남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진 백년사와 남도 불교문화연구회가 각각 학술대회를 열고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창립 100년을 맞았습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인 1920년 만해 한용운 스님의 뜻을 이어 창립한 조선불교 청년회가 지금의 대불청으로 이어졌는데요. 불교계 민간단체로 유일하게 100년의 역사를 가진 대불청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2021년 개관 예정인 만해 평화센터에서 학술 연구와 통일 교육, 국제 연대 사업 등을 펼칩니다. 하경복 기자입니다. 불교계 민간단체로는 유일하게 10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불교 청년회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대불청은 어둠을 밝히는 청년, 그대는 항상 시대의 등불이여라를 캐치프레이즈로 성찰과 재해석, 혁신과 재탄생을 핵심으로 100주년 기념 사업을 진행합니다. 민간단체로서의 이 100년 역사는 대불청이 이제 처음이다. 그렇다면은 그 대불청이 그런 의미에서는 여태까지 좀 역사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새로운 역사들을 또 이제 만들고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919년 3.1운동 직후인 1920년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 젊은 승려와 청년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선불교 청년회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대한불교 청년회가 우리 사회의 올바른 길을 안내할 만해 평화센터를 건립합니다. 만해 평화센터는 대불청 창립자인 만해의 사상과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우리 사회의 어젠더를 발굴하고 청년 불자를 양성해 제2의 만해로 사회적 역할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1921년 개관 예정인 만해 평화센터는 만해 기림 사업과 학술 연구, 희망 인재 육성과 통일 교육, 문화보존과 국제연대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고통과 불확실한 미래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오늘에 100년 전 시대의 선구자인 만해를 다시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이제 만해평화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어쨌든 만해평화센터라고 하는 곳을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공간으로 이제 좀 구분을 해서 좀 활용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 청년들의 이제 수행 공간인 법당을 이제 짓는 공간, 그리고 이 학술 연구를 할 수 있는 이제 사무 공간, 그리고 이제 일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공간. 대한불교 청년회는 1920년 6월 20일 각황사에서 조선불교 청년회로 창립해 만해 한용운 스님을 초대 총재로 추대했습니다. 이후 1927년 조선불교 청년동맹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1930년 비밀 결사 조직인 만당을 결성해 식민 통치에 한거해 왔습니다. 광복 이후 1948년 조선불교 청년회를 재건하고 초대 회장에 김범린을 선출했습니다. 1962년 현재 대한불교 청년회로 개칭해 그 맥을 100년에 걸쳐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활동을 하되 전체적으로는 대한불교 청년회라고 하는 이제 큰 타이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네임밸류를 가지고 이 한국 불교를 좀 이끌어가는 청년단체로서 자리매김을 해야겠다. 한편 대불청은 오늘 성북구 시무장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100주년 기념 사업을 발표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국회의사당 담장 둘레를 도는 오체 투지를 진행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정에 촉구했습니다. 현지 국회의원도 오체 투지에 참여해 차별금지법 입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최고 기온 28도의 무더운 날씨, 뜨겁게 달아오른 보도블록 위로 스님들과 참가자들이 온몸을 던집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느리지만 경건한 움직임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10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오체투지로 표현합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격주 목요일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진행하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이번 달 개원한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해찬 스님을 비롯한 사노이 스님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들, 인권운동가들은 차별 없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존재하는 그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평등권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불교계에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차별 행위가 금지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국회에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이제 21대 국회는 개원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핑계삼아 사회적 합의를 핑계삼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책무를 무시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오체투지에 참석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7.7%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그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정치는 나중으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국회와 21대 국회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 이래 17대에서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포기 과정을 반복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에서 국회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입법을 권고하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국내외 소외 이웃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현재까지 30여 개 사찰에서 동참해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이석구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 사무국. 직원들이 모거 모양의 저금통을 뜯는데 분주합니다. 10,000원짜리 지폐부터 500원과 100원짜리 동전까지 책상 위에 한가득 쌓입니다. 국내외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해 불자들이 정성을 모은 것입니다. 저희 아름다운 동행에서는 이제 매년 국내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부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방생 저금통을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고요. 모아진 기금들은 국내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비라든지 의료비, 영양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금년에 거쳐드리는 것들이 이제 국내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여질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진행하는 봉축 모금 캠페인. 이웃을 이롭게 하자는 부처님의 자리이타 정신을 실천하고 불교의 대사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는 부처님 품에서 행복한 아이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2월 전국 250여 개 사찰과 불자들에게 방생저금통 25,000개를 배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불자들은 저금통에 온정을 가득 담았고 아름다운 동행에 저금통을 보내왔습니다. 지금까지 30여 개 사찰이 동참했고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금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코로나 이제를 되어지지만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자비를 좀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원금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리가람 대학생과 형편이 어려운 국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미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내외 소외 이웃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구입니다.
조계사 대웅전 외벽이 방화로 일부 훼손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계사 대웅전 주변에서 불을 질러 벽화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쯤 술이 취해 조계사 대웅전 건물 북측에서 휘발성 물질로 자신의 가방에 불을 붙였다 가방이 불에 타면서 건물 외벽 벽화 일부가 그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 검거됐으며 경찰은 훼손된 벽화가 문화재인지 파악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입니다. 조계종 종원 개정 및 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상황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차기 종회에 상정할 종법 재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종원종법 재개정 특위는 어제 13차 회의를 열어 대종사법계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신설하고 법계위원회에서 특별전형 적격 대상자를 심사해 선정하도록 하는 법계법 대정안을 차기 종회에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임해위원회 교구신도 회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총림법 개정안과 종립특별선언 주지 선출 시 종립특별선언 수자를 위원장으로 주지선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추천을 통해 주지를 선출하는 등의 선언법 개정안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가칭 불교사회복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조계종 식차 만안익의 수계살림이 다음 달 수원 복령사에서 시행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 수원 복령사에서 제28회 단일계단 식차 만안익의 수계살림을 봉행합니다. 대상자는 지난 2월 14일까지 식차 만안익의 수계살림 지원서를 제출한 3인이 스님이며 만이가사와 장삼, 바루와 개인용 마스크 5매 등을 지참해 7일 정오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수계살림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참석 확인 전명을 할 때 개인별로 발열 체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식차 만안익에는 3인이 스님이 비구니계를 수지하기 전 받아야 하는 계를 말합니다. 태고종 전 총무원장 백운 스님이 중앙종회의 불신임에 불복해 제기한 무효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4 민사부는 어제 전 총무원장 백운 스님이 태고종을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지난해 3월 회계 부정과 공문서 위조 등 9가지 이유로 총무원장 백운 스님의 불신임을 인준했습니다. 백운 스님은 중앙종회 결의에 불복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불신임 효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태고종 관계자는 백운 스님이 결과를 수용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백운 스님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동균 양평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상원사 시민선원에서 명상을 체험했습니다. 양평군이 추진 중인 숲 가꾸기 사업에 명상을 접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상원사는 양평군에 명상 숲공원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명상 체험 현장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막만이 감도는 선원에 3번의 죽빛 소리가 울려 퍼지자 가부좌를 튼 사부대중이 눈을 감습니다. 단전 앞에 가지런히 모은 두 손에서 고요함 속 맑은 얼굴빛에서 화두 하나로 산매에 들려는 결기가 엿보입니다. 지난 18일 양평 상원사 시민선원 명상숲 포럼 현장, 상원사 용문선원장 의정스님이 기획한 명상숲 포럼은 양평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숲 가꾸기 사업에 명상을 접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원사는 현재 양평군에 명상숲 공원 조성을 제안한 상태인데 이날 정동균 양평군수와 군 관계자들이 상원사 상감 무송스님의 지도에 따라 명상을 체험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동균 군수는 시민선원에서 체험한 명상으로 잠시나마 정신이 맑아질 수 있었다며 명상숲 공원의 사업적 가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정신이 이렇게 맑아진 느낌이 있고요. 명상숲 공원 제안을 이렇게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힐링하고 또 좋은 명상 숲길을 통해서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명상숲 포럼은 일반적인 학술대회 형식은 아니지만 1시간가량 참선과 명상을 체험하고 이후 의정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소감을 공유합니다. 의정스님은 수십 년간 화두를 참고하며 수행해온 선승으로 조계종 전국 선원수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의정스님은 숲 가꾸기 사업이 인간에게 좋은 자연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라면 선과 명상은 인간의 정신 건강을 살리는 일이라며 숲과 명상이 갖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숲을 살려서 우리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인간을 살기 좋은 곳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인간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이 선과 명상을 겸해서 숲살리기에 겸해서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명상숲 살리기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평군의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을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전환하고 국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상원사는 앞으로 명상숲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양평군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 명상의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6.25 전쟁과 문화유산 보존을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열린 세미나는 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사찰과 수호 노력이 조명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올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불러온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화와 화합을 기치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지만 최근 불거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 관계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이 6.25 전쟁과 문화유산 보존을 주제로 마련한 온라인 세미나 현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된 행사는 전쟁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당시의 문화재 훼손과 관리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6.25 전쟁의 유산이 발굴되지도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가 문화유산에 대한 그 조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DMZ를 중심으로 한 한국전쟁의 유산을 좀 제대로 발굴하고 조사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세미나는 6.25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찰과 문화재, 당시의 복구 노력 등이 조명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요 전투지였던 서울 경기 지역은 63개 피해 사찰을 차지하는데 우측 지붕이 파손된 조계사 대웅전과 유엔군 폭격기로 전각이 소실된 진관사, 극락구품도 등 성보 피해를 입은 남양주 봉선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 강원도와 제주도 등 총 262개 피해 사찰이 파악된 가운데 대부분이 전쟁 시설물로 이용되며 상간 사찰을 태우는 작전이 만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사찰이 아무래도 산지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군이나 이제 북한군의 입장에서 내려와서 이런 추가적인 군사 시설물로 이용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6.25 전쟁기 사찰과 문화재 수호에 앞장섰던 인물도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평창 상원사의 전소를 막은 하남 스님을 비롯해 상부의 명령을 어기며 해인사와 제조 대장경을 지킨 김영환 장군과 구례 화엄사를 보호한 차이력 경무관 등 뜻있는 사람들의 의지로 한국 불교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휴전과 함께 이뤄진 사찰 복구는 종단과 해당 사찰 차원에서 기금 마련 등으로 진행됐지만 대부분의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추후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찰의 복구들이 이루어진 사례들은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사찰에서 여러 가지 모연을 통해서 사찰을 복구하신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평화의 갈피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세미나는 전쟁의 아픔을 화두 삼아 문화재 보호와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찬란하게 꽃피웠던 남도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진 백년사와 남도 불교문화연구회가 각각 학술대회를 열었는데요.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의 천년고찰 백년사입니다. 요새 스님으로 대표되는 스님들이 귀족 중심의 고려불교에 반발해 수행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결사운동을 일으킨 유서 깊은 도량입니다.
한국 불교가 대중불교로 전환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했던 이 결사운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년결사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요새스님을 중심으로 이런 교종 중심입니다. 천태종을 중심으로 해서 120년 동안 강진 백년사에서 백년결사를 통해서 이제 불교 중흥이라든지 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구국의 일념이 모였던 도량입니다. 강진 백년사가 중창주인 요새 스님의 업적과 백년결사의 의미를 학술적으로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5회를 맞는 학술대회는 백년사의 전승 문화와 사상을 주제로 관련 문헌들의 서지학적 조사 결과와 사상적 특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교종의 천태종을 선종 안에 기숙시켰기 때문에 천태종 본연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제대로 다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고, 그 부분을 극복하고자 나왔었던 게 백년결사라고 하는 천태종의 근본 정체성을 되찾고자 하는 운동이었다라고. 남도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학술대회와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남도불교 문화연구회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남도불교 천년의 증언, 현장과 전망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회원들이 이 지역을 돌며 정성 들여 탁본한 작품 200여 점을 선보이는 특별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뚜벅뚜벅 걸어온 지난 30년이 하급을 기겼다면 앞으로 10년 또 30년은 낙가로움을 달아내고 미소감을 가다듬고 부조감을 보충하는 수행의 길이라 여겨집니다. 이수미 국립광주박물관장도 남도불교문화연구회원들의 30년의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남도불교문화연구회가 지난 30년간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시며 열과 성을 다하여 학본 작업을 지속한 그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선조들이 찬란하게 꽃피웠던 남도불교의 소중한 기록들을 마주할 수 있는 특별 전시회는 오는 8월 9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서산 서광사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과 불자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체험관 저교당 상냥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7일 경내 저교당에서 열린 상냥식에는 주지 도신스님, 태을암 주지 홍법스님, 보현은 신도회장 등 대중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수많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바이러스가 종식되길 발언했습니다. 도신스님은 템플스테이 체험관 이름을 저교당으로 정했다며 누구든 근심과 걱정, 번뇌 망상이 생기면 이곳에서 기도와 연부를 하게 되면 한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광사는 오는 9월 템플스테이 체험관 저교당이 완성되면 매주 일요법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32년간 동국대 불교대학 선학과에 재직하며 강의한 내용을 묶은 역주 정법안장 강의 3, 4권을 출간했습니다. 보광 스님은 앞서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의 교재로 선택해 역주와 번역, 강의했던 내용을 묶어 역주 정법안장 강의 1, 2권을 2000년과 2012년 펴낸 바 있습니다. 이번 3, 4권은 보광 스님이 동국대 총장 퇴임 후 1년간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매주 윤독과 교정, 증의 등을 거쳐 출판했습니다. 3권은 신불 가득에서 불교까지, 4권은 신통에서 행지까지 담았으며 쉬운 문장으로 번역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대한불교문학회와 시문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수좌 변윤 스님이 24년간 선원 생활을 하며 겪은 일화를 글로 묶어냈습니다. 변윤 스님은 최근 펴낸 수기집 선원의 묵향에 출가 55년 동안 선원에서 보낸 24년의 세월을 잔잔한 수필로 담았습니다. 책은 선원 생활에 대한 일기를 비롯해 어른 스님에 대한 회상, 여러 선원에서 마주한 화두와 자연경관을 담고 있습니다. 변윤 스님은 선원에서 만난 선배 스님들의 치열한 정진력에 감화돼 선원 이야기를 책으로 써내게 됐다고 발간사를 밝혔습니다. 1981년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한 스님은 각종 문예지에서 시와 수필 등으로 수차례 입상한 바 있습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